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낸다. 벌써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요즘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 다니실 때 특히나 안전운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또 주말이 시작되니까 오늘 하루만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최근에 XRP 가격이 좀 혼자 단독적으로 올랐다 보니까 시가총액 부분에서 USDC를 따라잡은 모습을 연출할 수 있었네요. 이제 조금씩 더 오르고 이제 규제에 대한 명확성, 소송의 마무리가 온다면 USDC를 따라잡은 것뿐만 아니라 또 솔라나를 위협하는 자리까지 쭉쭉쭉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0원 중반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현재 한 800원 중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전체적인 YTD 이어 투 데이트를 봤을 때도 항상 빨간색을 보여줬던 XRP의 게이지가 초록색으로 조금 전환이 된 모습이 연출되고 있네요.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토큰들, 우리가 모아가기 좋은 토큰들, 카르다노, 에이다, 아발란체, 폴카닷과 체인링크 아직 가치 반영이 안 됐죠. 그리고 라이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레이어 2의 대장격으로 있는 세계 경제 포럼이 품고 있는 이 마틱, 폴리곤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분산화 작업에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사실 많은 구독자님의 포트폴리오를 직접적으로 좀 보게 되면 비트와 이더 비중이 좀 크진 않아요. 대부분 알트코인에 많이 쏠려 있고 특히나 이제 XRP에 굉장히 큰 포션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길게 바라본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보지만 사실 암호화폐를 투자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트와 이더를 아예 담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이진 않은 포트폴리오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관의 채택이 이미 받은 그런 알트코인에 집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익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머지않은 시점 알트 시즌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상승률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수록 더욱더 매도에 대한 본인의 기준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되겠죠. 꼭 공부를 수반하시면서 매도에 대한 시기와 가격적인 부분 또한 염두하시면서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9천만 원을 다시 회복했었죠.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미온적인 상승 하강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번 네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마켓캡 시가총액 2배 이상 펌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에 엔비디아의 턱 밑까지 쫓아갈 수 있는 포텐셜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가져간다라고 봤을 때는 이 실물금 뒷단까지 따라잡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포텐셜 또한 우리는 병렬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한 전달드려 봅니다. 현재 우리는 반감기가 지나고 이 브레이크아웃을 지나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올타임 하이가 이미 넘었었던 이력 또한 보여줬었죠. 이제 슬슬 엑셀레이션, 이제 알트 시즌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포모의 시기, 개미 투자자들, 암호화폐에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 또한 들어오는 시장이 조만간 연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인의 급등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다시 한번 느낄 준비를 천천히 하셔야 되겠죠.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 리플 가격 때문에 항상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좀 느끼실 것 같은데 6년이 넘는 7년에 가까운 이런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소송에 대한 폭발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가게 될지, 올타임하를 한 번에 넘을 수도 있다는 이런 포텐셜 또한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리플 또 1,000원을 뚫을 수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SEC의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추가 상승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전망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7월 18일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기준으로서 원래 이 비공개 SEC의 비밀 회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캔슬됐다라는 이런 정황이 좀 포착이 되면서 현재 리플 가격이 조금 깔아앉아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렇게 말했죠. SEC와 합의 가능성 언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투자자들에게 조금은 네거티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 SEC가 제시하는 벌금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칼자루는 오히려 리플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리플의 CEO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렇게 말했죠. SEC와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 그들이 시기의 저지를 끝낸 어느 시점, 아무도 모르는 시점, 눈 깜짝할 사이에 XRP의 가격은 다시 달나라로 갈 수 있는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에 오히려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소송에 대한 마무리와 SEC 위원장의 세대 교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FIT21 법안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리플 1,000원이라는 가격 우습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한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억만장자 이 마크 큐반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실리콘밸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비트코인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현재 미국인 성인 기준으로 약 20% 정도의 인구가 암호화폐를 보유하면서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코인베이스에서 작년에 나온 이런 리서치가 있었죠. 무시할 수 없는 미국 성인 인구 20%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유권자의 포션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겠죠. 트럼프가 이제 곧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까지 할 텐데 바이든 행정부 또한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병렬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미국의 달러의 주인장이라고 볼 수 있는 JP모건 코인 시장 8월 달에는 이제 반등, 그냥 반등이 아니라 정말 그 알트 시즌이 도래한다는 이런 서머레를 예고한 바 있었죠. 정말 신기해요. 과거부터 이 JP모건 비트코인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8월 달에는 어느 정도 반등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 이제 슬슬 JP모건의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스탠스를 바꾸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이 포브스에서 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의 회장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라는 이 태세 전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과거에 이 JP모건의 CEO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쓰레기라고 했었죠. 그뿐만이 아니죠. 이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비트코인은 스폰지 사기에 불과하다, 속지 말라는 이런 얘기까지 직접적으로 하면서 암호화폐를 굉장히 반대하는 듯한 모습을 취했었는데 이제 슬슬 8월 달에는 암호화폐의 알트 시즌이 온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듯한 태세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것, 진실은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나 그 미국의 1등 금융 세력이라고 불리는 JP모건의 기업 계열을 보더라도 그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 빅4 자산 운용사들이 모두 들어가 있다라는 거. 뱅가드 그룹,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리고 뱅가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사실 이 뱅가드 그룹은 과거부터 이 뱅가드 포럼을 통해서 JP모건과의 어느 정도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일본의 대형금권 미즈호 그룹과도 연결성을 가져가며 리플사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블록체인 최대 컨소시엄 R3와 함께 스위프트 그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모두 공존하는 시기와 연결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국경 간 결제, 판도를 바꾸면서 리플이 가치 반영이 될 시기는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이 블랙록의 경쟁사라고 불리는 1경원 이상을 운용하고 있는 이 뱅가드 그룹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취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로서 나눠서 병렬적인 가능성을 열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뱅가드 그룹이 표면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취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엄청난 호재로 작용하면서 암호화폐에 큰 훈풍이 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가능성을 열어야 되는 것은 이 뱅가드 그룹이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를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들의 자금을 뒤에서는 이 리플 쪽으로 쏘아대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이룰 수 있는 포텐셜 또한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 또한 전달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가상자산법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7월 19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블록체인을 필두로 한 제도권 수용에 대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완전히 실효가 되는 시기와 맞물리게 되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제 슬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감원에서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오늘부터죠.
7월 19일부터 완전히 시행하게 됐다라는 거. 시세 조종에 있어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엄중한 처벌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슬슬 투명한 거래를 위해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도권 내로 편입된다라는 거, 우리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독과 검사,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상화폐를 암호자산을 투자하는 이용자들에게 조금 더 안전고리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과 플러스 알파로 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유예가 3년 더 연기가 될지 안 될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연기될 확률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실제로 시행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가상자산 사업자 실질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하면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들이 점점 안정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이 금융정보분석원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게 됐을 때도 여기 2024년 6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블록체인과 연관된 회사 약 37개 정도의 회사가 공식적인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를 받았구나. 여기 안에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고팍스와 같은 닥사 거래소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 또한 볼 수가 있고요. 리플의 밸리데이터로 참여하고 있는 이 인피니 블록 또한 공식 문서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9월 28일 토요일 날 6번째 컨퍼런스를 여는 부분에 이 인피니 블록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서 강연을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의 공식 가상자산 사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더욱더 안심하면서 인피니 블록 대표님이 어떻게 암호화폐 생태계를 바라보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이 인피니 블록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사업자 공식적인 라이센스를 딴 것뿐만 아니라 리플사와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블록체인의 밸리데이터라고 하는 검증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이제 슬슬 XRP 레저의 생태계가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확장되고 있는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정부가 CBDC 세상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을 선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의 일환으로 리플사의 기술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부터 달러의 주인장들, 자산 운용사들, 그리고 금융 세력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지금 현재 10개국이 넘는 국가 단위로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들이 그렇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미래 디지털 생태계의 중심축 XRP 레저가 운동장 역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신규 고래 지갑들에서 매주 10만 개 이상의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코인 내부 악재로서 개미털기를 어느 정도 했고 지금 완료된 시기가 오다 보니까 이제 고래들 바이더딥의 마지막 끝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상승세 지속을 위해서 또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벌써부터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팩트가 나오고 있는데 점점 많은 민간 업체, 서클과 테더뿐만 아니라 많은 자산 운용사들에서도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을 유입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미국의 금융 대기업이자 자산 운용사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 그들은 달러의 단물 빼기를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펌핑시키면서 그들이 스케치한 그림을 그려나갈 수밖에 없는 시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 그 중심에는 리플 XRP 우리가 반드시 가치 투자를 하면서 꾸준하게 타임 레버리지를 해주신다면 좋은 스윙일 뿐만 아니라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까지 여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금일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